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론클래시 캠퍼스 리그 언택트 쇼케이스 2020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드론클래시 전문 캐스터 이인철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전주대학교가 주최하고 한국대학 드론스포츠협의회 주식회사 퓨스포가 주관하는 드론클래시 캠퍼스 리그 언택트 쇼케이스 2020은 2020년 산학협력 엑스포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드론 스포츠와 대학 교육의 새로운 융합형 교육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산학협력형 대회입니다. 원래 금일대회는 전주대학교 희망홀에 특설 경기 무대를 설치하고 현장에서 라이브로 중계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서 안전을 고려해 현장 행사를 취소하고 100% 비대면 온라인 대회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출전용 드론 제작 아이디어 온라인 화상 발표회와 드론 클래시 시뮬레이터로 각자의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e스포츠를 하듯이 접속해서 진행된 대회이므로 대회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시는 것만으로도 비대면 드론 스포츠 대회의 새로운 접근 모델로서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본 행사 소개에 앞서서 아직은 생소하실 수 있는 드론 클래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론 클래시는 한마디로 드론 충돌 격투 스포츠입니다. 드론의 F1, 드론 레이싱, 드론의 월드컵, 드론 축구가 있다면 드론 클래시는 드론의 UFC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론 클래시의 클래시는 충돌, 추락을 의미하는 CRASH의 크래시가 아니라 CLASH 크래시로 두 집단 간의 힘의 충돌, 맞붙다라는 의미로 드론 간의 격투전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됐던 드론 클래시 대회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하시죠. 자, 그렇다면 드론 클래시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관전 포인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드론 클래시의 관전 포인트는 주어진 포인트 룰에 의해서 상대방의 드론을 비행 불능 상태로 만들거나 포인트를 더 많이 획득하는 조종술의 경연만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로 경기의 전략적 승리를 위해서 선수들이 자작해서 나오는 다양한 드론들을 관람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드론 클래시 캠퍼스 리그 언택트 쇼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론 클래시 캠퍼스 리그는 드론 클래시의 대학교 대항전 리그입니다. 드론 클래시의 프리스타일 부문과 대학교 경진대회를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 성격이 강한 대회로서 드론 제작 기술, 조종술만의 경연이 아니라 충돌로부터 비행을 유지할 수 있는 드론 가드 디자인 및 메이커스 활동,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 등까지 겨루는 복합적인 교육 내용을 포함한 드론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대학 드론 스포츠 협의회와 드론 스포츠 전문기업 퓨스포가 산학협력을 통해서 내년 공식 출범을 준비 중인 드론 클래시 캠퍼스 리그의 사전 홍보를 위한 근본대회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대회로서 실제 드론이 아닌 e스포츠처럼 드론 클래시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쇼케이스 성격의 대회입니다. 근본 쇼케이스 대회는 연결되는 두 개의 경진대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드론 클래시 대회에서 승리를 목표로 어떠한 충돌로부터 자신의 드론을 보호할 수 있는 가드를 디자인하라는 미션을 수행하는 드론 클래시 기체 제작 아이디어 발표회와 학생들이 디자인한 드론이 3D 모델로 구현 반영된 드론 클래시 시뮬레이터로 하는 조종 경연 대회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드론 스포츠를 활용한 대학 교육의 활용 모델 제시를 추진 목표로 삼고 있는 드론 클래시 캠퍼스 리그 언택트 쇼케이스 2020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산할
드론 설계 제작 아이디어 발표회 및 조종 실력을 뽐낼 드론 클래시 시뮬레이터 대회로 구성된 온라인 기반의 언택트 대회입니다. 아이디어 발표회와 시뮬레이터 조정을 위해서 드론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2번의 화상 워크숍과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원격 멘토링, 드론 조종 기술 교육을 준비 기간 동안 병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주대, 원광대, 선문대, 한국교통대, 경일대 등 5개 대학의 6개 팀이 참가해서 6개 디자인의 드론을 가상으로 제작해 지난 27일 비대면 화상 발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럼 학생들이 디자인한 드론들이 반영된 드론 클래시 시뮬레이터 대회 쇼케이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대회에서 계획을 급변경해서 11월 30일 완전 비대면으로 각자의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드론 클래시 배틀넷에 접속해 총 11개의 격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 드론 클래시 포인트 룰에 대한 가이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드론 클래시의 경기 룰입니다. 포인트 안내입니다. 자, 먼저 플러스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드론을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공격에 의해 상대방이 추락하지 않더라도 규정된 공격 방법으로 제대로 구사가 되면 플러스 포인트가 부여가 됩니다.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이트 공격입니다. 자, 수평하게 공격하는 것을 스트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가격이 됐을 때 플러스 1점이 부여가 됩니다. 자, 이어지는 유형은 어퍼컷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상대의 기체를 쳐서요, 공격 방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인데요. 공격 성공 시에는 2점이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다운컷입니다. 어퍼컷과 반대로 다운컷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기술로 프로펠러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점이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포인트가 있다면 마이너스 포인트도 있을 겁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유효하게 적용해 치명타를 입혔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포인트가 부여가 되는데요. 과연 어떤 경우에 마이너스 포인트가 적용이 될까요? 네, 정비 시간을 라운드별로 2번씩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체가 손상됐을 때 정해진 시간 안에 정비를 완료해서 바닥에서 기체가 떠야 됩니다. 정비를 갖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점수 2점이 부여가 된다는 걸 명심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경기 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제 경기에선 주심 1명과 부심 2명의 판정에 의해서 포인트가 부여가 됩니다. 드론 클래시 시뮬레이터는 기술 특허를 획득한 판정 모델에 의해서 개발된 게임 엔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판결되어서 실시간으로 스코어가 화면 내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드론 인싸가 되신 겁니다. 자, 그럼 대진표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A조에는 원광대학교 피닉스팀, 선문대학교 클래시 오브 드론팀, 전주대학교의 환안 고슴도치팀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전주대학교가 주최하고 한국대학드론 스포츠협의회 주식회사 퓨스포가 주관하는 드론클래식 캠퍼스 리그 언택트 쇼케이스 2020 첫 번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언택트 드론 클래식 시뮬레이터 대회 A조 첫 번째 매치, 원광대학교 피닉스팀 대 선문대학교 클래시 오브 드론 팀의 경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 팀이 원광대 피닉스 팀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블루플래닛 선문대 클래시 오브 드론 팀입니다. 정확한 타격을 통해서 점수를 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피닉스 팀이 1점을 얻어내고요. 이어지는 2점짜리 공격까지 연결을 합니다. 자, 3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원광대학교 피닉스. 원광대학교 피닉스 팀의 빛을 보시면 원광대학교를 상징하는 원불교 링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점을 따라가는 선문대학교 클래시 오브 드론 팀인데요. 클래시 오브 드론 팀의 드론 또한 굉장히 생김새가 재밌네요. 원형 기둥 4개가 모여 있는데요. 자, 프로펠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향 조절이 용이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의 드론을 제작했다고 하네요. 자, 과연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어느 팀이 먼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요. 자, 시간은 거의 절반 정도가 흐른 상태에서 4대 3으로 원광대학교 피닉스 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2점을 추가해서 역전합니다. 서문대학교 클래시 오브 드론. 자, 강력한 공격 한 방을 얻어맞았나요? 피닉스 팀이 정신을 못 차리고 도망을 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조금 더 정확한 타격을 요합니다. 자, 거의 3분의 2가량의 시간이 지나갔고요. 위에 보이는 양 팀의 빨간색 게이지와 파란색 게이지가 완벽하게 없어지면 정비 시간이 들어가는데요. 그 정비 시간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 팀에 마이너스 2점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상대의 공격을 피해가면서 나의 정확한 타격을 만들어내는 게 드론 클래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는 5대 5. 자, 1점 다시 앞서 나가고 있는 원광대 피닉스 팀. 자, 1점을 더 추가합니다. 7대 5로 앞서 나갑니다. 자, 지쳤나요? 선문대학교 클래시 오브 드론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됩니다. 이대로 경기가 종료되면 피닉스 팀이 1승을 먼저 앞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7대 5입니다. 우리에게는 어퍼컷과 다운컷이 있어요. 방향을 잘 맞춰서 공격해 주십시오. 자, 동시에 공격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양팀 동일하게 1점씩 점수가 부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5초. 4, 3, 2, 1 경기 종료됩니다. 이렇게 해서 1세트는 피닉스 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두 번째 경기 선수들이 준비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선문대학교 클래시 오브 드론 팀 대 전주대학교 환안 고슴도치 팀의 경기를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조별 예선 경기는 토너먼트가 아니고요. 리그전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승리한 2개 팀이 준결승으로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경기를 뛰었던 클래시 오브 드론 팀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됐군요. 자, 전주대학교 환안 고슴도치 팀의 드론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벌써 2점을 획득했는데요. 고슴도치 모양을 영감을 받아서 드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윗부분을 보호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프로펠러까지 자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거북선 모양 같기도 하고요. 찔리기만 해도 점수가 올라갈 것 같아요. 2대 0으로 고슴도치 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는 고슴도치 팀이에요. 반면에 방금 전에 패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시 오브 드론 팀은 마음이 조금 조급할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찔리기만 했는데 2점을 더 추가했습니다. 고슴도치 팀이 4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느릿느릿한 것 같지만
정확한 타격으로 점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드론클래시 시뮬레이터 알고리즘에 의해서 타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이거든요. 선문대학교 팀 조금 더 힘을 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시간은 절반이 흘렀어요. 계속해서 중앙에 거침을 두고 그다지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슴도치, 화난 고슴도치. 그냥 고슴도치도 아니고 화가 난 고슴도치. 아주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은데. 자, 내려찍기 공격. 다운 컷으로 2점을 획득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퍼컷 공격으로 2점을 만회하는 선문대학교입니다. 네, 현재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자, 선문대학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주십시오. 자, 2점을 추가하는 순간 선문대학교 기체에서 불을 뿜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정비시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정비시간 들어가고요. 계속해서 타격을 유효타를 얻게 되면 마이너스 2점이 주어지게 되겠죠. 와, 14점의 점수를 내고 있는 고슴도치. 선문대학교에서 가서 공격을 해도 고슴도치, 우리 원광대학교에서 전주대학교에서 점수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별로 없고요. 점수 차는 더블 스코어로 벌어진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 13초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자, 이미 기체는 힘을 잃었습니다. 자, 내 마음대로 조정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전주대학교 화난 고슴도치 팀이 이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2라운드는 전주대학교 화난 고슴도치 팀이 승리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선문대학교는 어퍼컷 2방에 스트레이트 4방이 유효타로 적용을 했고요. 우리 전주대학교 화난 고슴도치 팀은 어퍼컷 1방과 다운컷이 5방이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2방. 이렇게 해서 합쳐서 14점이라는 어마어마한 점수를 기록했네요. 자, 이제 A조 세 번째 매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A조 매치인데요. 방금 전에 경기를 펼쳤던 전주대학교 화난 고슴도치 팀 대 원광대학교 피닉스 팀의 대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조 세 번째 매치 전주대학교 화난 고슴도치 팀 대 원광대학교 피닉스 팀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미 1승씩을 추가한 양팀입니다. 방금 전 전주대학교 화난 고슴도치 팀의 경기를 원광대학교 피닉스 팀은 어떻게 보았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먼저 2점을 가져가고 있는 피닉스입니다. 자, 조정 기술만으로 봤을 때는 피닉스가 한숨 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주대학교에서 2점을 따라가면서 동점을 만들었고요. 아주 강력하고 단단한 피지컬을 자랑하는 화난 고슴도치 팀입니다. 자, 동시에 공격해서 함께 점수를 받아가는 엄청난 기술을 선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점을 먼저 또 획득해서 다시 한번 앞서 나가고 있는 전주대학교 화난 고슴도치. 가만히만 있어도 와서 대면 점수를 얻어갑니다. 기체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단단하지 않나, 정말 엄청난 피지컬을 자랑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하지만 조정 기술이 너무나도 뛰어납니다. 스피드로서 이 피지컬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승리하는 팀은 A조 1위로 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되겠죠.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주대학교에서 1점을 더 획득을 했고요. 예, 죄송합니다. 원광대학교에서 1점에 또 1점을 획득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체에서 연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고슴도치 팀의 연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때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야 되겠죠. 자,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연기를 내뿜음과 동시에 점수 4점을 올려서 10대 6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연기를 뿜으면서 화려한 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1분이 채 남지 않은 시간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해 주십시오. 자, 원광대의 상징 원모라는 기체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피드를 자랑하는 원광대 피닉스, 그리고 단단한 피지컬을 자랑하는 환한 고슴도치 기체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전주대학교입니다. 자, 이제 30초 안으로 시간은 남아있고요. 1점을 더 추가하는 원광대학교 피닉스. 10대 7로 아직은 전주대학교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점을 더 추가해서 12점으로 점수를 벌리고 있습니다. 5점 차이. 자, 이대로 경기가 종료가 되나요? 1초. 자, 경기 종료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매치 전주대학교 환한 고슴도치 팀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드론 클래식 캠퍼스 리그 언택트 쇼케이스 2020은 현재 진행 중인 언택트 드론 클래식 시뮬레이터 대회뿐만 아니라 드론 클래식 기체 제작 아이디어 발표회를 11월 27일에 다재간 접속 화상 플랫폼을 통해서 각 팀별로 비대면 형태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 아이디어 발표 회의를 통해서 도출된 각 팀의 드론 클래식 프리스타일 기체 및 가드의 3D 모델링을 시뮬레이터에 적용해서 각 팀의 기체로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발표회 진행 시 각 팀들의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발표회 현장의 모습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쉽겠죠. 그래서 언택트 드론 클래식 시뮬레이터 B조의 경기를 준비하는 동안 아이디어 발표회에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던 전주대학교 환한 고슴도치 팀의 발표회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론 제작 아이디어 발표회 네 번째를 맡게 된 앵그리 에리조 팀의 김석영이라고 합니다. 팀명에 앵그리 에리조라는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네. 이 사실은 후에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제 고슴도치와 드론의 만남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이렇게 진행되도록 할게요. 저희 앵그리 에리조는 화난을 뜻하는 영어 앵그리와 고슴도치를 뜻하는 스페인어 에리조를 합쳐 앵그리 에리조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왜 고슴도치가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인가 하는 의문도 드실 텐데요. 이건 단순히 어감이 좋아서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미지로 보이는 것처럼 파일럿을 맡은 김석영, 그래픽을 맡은 노지우, 프로그래밍을 맡은 정종범,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는 저희 팀의 특성을 살려 약간의 개성을 나타내는 고슴도치 사진들을 찾아 이렇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존에 다른 드론들을 많이 보았지만 드론 클래시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드론 조사 및 케이스를 알아보기 위해 유튜브에 드론 클래시 계정에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길래 그것을 이제 여러 드론 클래시 프리스타일 부분 대회 영상을 시청하고 이전 대회에 올라온 여러 드론 케이스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공격을 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영상들을 주로 시청을 하고 비행을 위한 프로펠러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방어가 주가 되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드론을 보호하는 재료로 알아보다가 가볍지만 튼튼한, 그리고 구멍도 많이 뚫려 있어서 비행할 때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서 전혀 지장이 가지 않는, 아마 여러분께서 심사위원들 분께서 바비큐나 고기를 구우실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철판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 스테인리스 철판으로 감싸게 되면 방어만 하게 되어서 공격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승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고민하던 중에 동물들 중에서 본인을 보호하면서도 그런 천적에게 잡혀가지 않도록 공격을 가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러 동물들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저희는 이제 고슴도치가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슴도치는 이제 아시다시피 등 부분이 전부 가시로 뒤덮여 있어서 방어면에서도 공격면에서도 특출한 부분을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형을 참고해 외부 충격에서도 보호를 하면서 공격이 가능한 기체를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기체를 스케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왼쪽은 저희가 참고한 고슴도치 이미지고요. 오른쪽은 이제 그 고슴도치 사진을 이용해 만들어낸 드론 디자인입니다. 이제 저희 기체는 전체적으로 스테인리스 철판으로 감싸져 이렇게 고슴도치의 등 부분처럼요. 이제 그 프로펠러가 부서지는 것을 방지하였고, 그리고 또한 얇고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가지고 프로펠러가 기체가 날 때 공기를 잘 흡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시는 카본봉을 나타내요. 고슴도치가 화났을 때 뾰족하게 세우는 가시를 표현했습니다. 이게 저희 기체 닉네임이자 팀 이름이 화난 고슴도치가 된 이유인데요. 이 기체의 모습이 화난 고슴도치처럼 세워져 있는 가시가 특징이라서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고슴도치의 작고 귀여운 저 코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탱탱볼을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이 탱탱볼로 충격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상대 드론이 돌격했을 때 그 튕겨내는 성질을 이용해서 상대 드론이 이제 저돌적으로 공격할 때 그 스피드를 저하하고 저희에게 받는 데미지를 감소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코를 기체에서는 탱탱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닥에서 착지할 때 비교적 안정감 있게 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고슴도치도 이제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 다리가 달려 있는 것처럼 긴 카본봉을 반으로 잘라 이렇게 바닥에 다리처럼 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한 기체를 모델링했더니 이런 모습입니다. 네, 이전에 고슴도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해 보이죠? 네, 저희의 특징점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방어로 저희는 스테인리스 철판을 이용해서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고 비행을 할 때 지장이 없고 또한 약간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서 튼튼하게 기체를 보호할 수 있을 뿐더러 저희의 기체에 돌진하는 상대의 기체 충격을 일부 흡수할 수도 있고 날 때도 무게에 전혀 지장이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안전성입니다. 저희는 하단의 카본봉을 이용해서 고슴도치가 4발로 서서 중요한 장기 부분을 땅에 바로 닿지 않게 하는 것처럼 바닥에 드론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 충격을 완화하도록 카본봉을 이용해 하단 부분을 지지하여 안정성을 증가시켰습니다. 네, 이제 3번째, 디자인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다시피 고슴도치를 모티브로 하는 외형인데요. 네, 그 면을 이용해서 방어, 공격적인 면은 물론이고 고슴도치의 방어 공격적이 평범한 그런 드론 클래시에 이용되는 드론 외형이 아니라 고슴도치의 가시, 발, 코 이미지를 실용적이지만 좀 더 드론에서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일반적인 드론과 달리 귀여운 디자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3가지를 총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쁘고 강하고 실용적인 드론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드론 제작을 위한 원가 분석표는 이렇고요. 네, 이것은 제작을 위한 원가 분석표 증빙입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앵그리 에리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일단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시죠. 네, 그럼 심사위원분들 중에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첫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네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네, 제가 발표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볼게요. 일단 제가 대회를 해서 실제 이런 기체를 본다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만점을 주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봤던 기체보다 좀 상당히 참신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접합해서 드론을 만드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리 주 목적은 대회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강도 부분이랑 무게 이런 부분에 그 운용을 할 수 있는 적합성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제작에 있어서 철망을 사용을 했잖아요. 네. 아까 그 컨셉 도면에 철망, 메쉬 철망이 거의 뭐 상단에서부터 사면을 다 감싼 형태로 제작이 되었던데
제가 그 석쇠판을 이용할 거죠. 이제 그 저희 바베큐 예. 할 때 들고 다니는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예, 있는. 예, 네, 맞아요. 예, 저도 맞아요. 그거를 알고 있는데, 그 석쇠판으로 만들었던 기체들이 있었어요. 기존 대회도. 네, 근데 그 석쇠판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니까, 기체 대비 그 단면적을 다 씌웠을 때 무게가, 드론이 감당하기엔 좀 무거운 무게였어요. 그래서 네, 지금 컨셉 도면에서 사용한 것처럼 이게 제 생각에는 무게를 만약에 줄여야 한다면 이게 전체 면을 다 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보통 경기를 하면 전면하고 상단면 측면의 약간 정도가 많은 데미지랑 충격들을 빈번하게 받는데 그런 부분 위주로 좀 보강을 하고 중간중간에 좀 없는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실제로 컨셉 도면을 가지고 제작을 할 거잖아요. 지금 네, 어, 보호 용도랑 공격 용도로 사용할지도 모르는데 고슴도치처럼 핀을 카본 파이프나 봉을 이용해서 달 거잖아요. 네, 그죠? 그 부분은 만약에 내가 고슴도치를 상대 동물을 방어를 하려면 핀을 가지고 어, 상대편 표피에 이렇게 데미지를 주니까 보호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드론이다 보니까 상대편 드론도 가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부딪혔을 때 짧은 핀으로는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핀이 길어야 상대편 프로펠러를 거나 아니면 상대편 기자재를 충격을 줘야 방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시고 그 핀의 수가 많지 않아도 돼요. 네, 네, 그 수를 조금 줄여야 되고 또 중요한 문제 하나는 철망에다 카본 파이프나 봉을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딱 세워서 고정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PPT에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제 예, 재료에 케이블 타이로 이제 넣었어가지고 예. 저희는 이제 그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단단히 시켜가지고 네, 그렇게. 근데 제가 볼 땐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네, 그걸 잘 고정을 해도 여러 번 부딪히다 보면 케이블 타이는 충격에 약해요. 네, 그래서 잘 터지고 그 핀이 또 짧으면 오히려 그 핀이 막 돌고 있는 내 드론에 떨어져서 충격을 줘가지고 프로펠러가 깨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음, 상대방을 공격하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내 드론 자체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런 네. 치장물들이 내 드론을 보호하지 않도록 감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그 케이블 타위 이외에도 그 전기 절연 테이프를 감쌀 생각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더 튼튼해질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언택트 드론 클래시 시뮬레이터 대회 B조 첫 번째 매치 경일대학교 글래디에이터 팀 대 전주대학교 우주물류센터 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경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레드 팀이 전주대학교고요. 블루 팀이 경일대학교 글래디에이터 팀입니다. 글래디에이터 팀은 거북선 침을 설치해서 어퍼컷과 다운컷을 노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전주대학교 2점 앞서 나가고 4점 앞서 나가고 있네요. 우주물류센터 팀은요, 충격 완화용 스프링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당했을 때나 내가 공격했을 때 상대 기체를 조금 더 튕겨내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이는 드론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자, 어느새 점수는 동점인가요? 자, 1점 더, 2점, 3점을 더 보탭니다. 또 2점을 더 보태서 도망가는 우주물류센터팀. 기체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파요. 굉장히 아픈 상황입니다. 맞은데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으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전주대학교
굉장히 우수한 타격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대 5, 8점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아직 시간은 절반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제 기체에서는 엄청난 연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공격이 성공했습니다. 마이너스 2점. 점수가 깎였죠. 자, 아직 살아있나요? 네. 점수가 아직 깎인 상황은 아니고 2점을 더 추가해서 7점을 만들고요. 이번에 공격을 당하게 되면 마이너스 2점을 받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티체 닉네임이 시카리오예요. 경기대학교 글래디에이터 팀. 이 시카리오의 뜻이 청부살인자, 암살자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자, 암살자다운 공격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엄청난 점수를 벌리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우주물류센터팀. 강력한 스프링으로 공격하고 있고요. 18대 7, 무려 11점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기체에서 연기를 품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자, 마지막까지 이 리드를 지켜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벌써 스코어는 5득점입니다. 2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여태까지 중에 가장 높은 기록으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주대학교 우주물류센터팀 경기 종료합니다. 자, 이렇게 B조의 첫 번째 매치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공격들을 성공시켰군요. 전주대학교에서 골고루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2점짜리 공격 4번에 5번, 총 18점의 점수를 올렸고요. 거기에 스트레이트 4점까지 더해서 22점의 더블 스코어 점수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B조 첫 번째 매치 경일대학교 대 전주대학교의 경기는 전주대학교의 승리입니다. 자, 이렇게 B조 첫 번째 매치 경일대학교 대 전주대학교의 경기는 전주대학교의 승리입니다. B조 두 번째 경기도 우주물류센터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한국교통대학교의 코드팀. B조 두 번째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줬었습니다. 전주대학교 우주물류센터팀. 한국교통대학교 코드팀이 이 우주물류센터팀을 상대로 뛰어난 방어 능력을 보여주겠다라고 다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닉네임의 의미 또한 뛰어난 방어 능력인데요. 과연 전주대학교 우주물류센터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 먼저 2점을 따냅니다. 뛰어난 방어 드론 우리 한국교통대학교 코드팀. 바로 2점을 만회하는군요. 전주대학교 우주물류센터팀. 방금 전 같은 공격력을 보여준다면 제가 봤을 때 전주대학교 우주물류센터팀은 막강한 우승 후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 할 공격 전개를 보여주고 있지 않는 양 팀인데요. 자, 어퍼컷이 적중하네요. 우주물류센터팀. 아주 영리한 활동 반경입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그냥 걸리면 걸려라, 올 테면 와봐라. 자, 공격을 시도했으나 점수로는 연결이 안 됐고요. 다시 한번 2점을 획득하는 전주대학교. 또 2점을 획득했습니다. 전주대학교. 점수 차이를 벌리고 있군요. 자, 또 2점을 획득해서 먼저 10점 고지에 달성을 했습니다. 자,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드팀. 자, 연기를 풍기면서 나의 공격 타이밍을 잡고 있고요. 2점 어퍼컷 공격이 적중했군요. 자, 점수는 6점 차고요. 다음 컷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주대학교 우주물류센터팀. 다시 한번 2점, 또 2점. 자비가 없어요. 이에만 다시 4점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코드.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PKO까지 얻어서 마이너스 2점까지 기록을 합니다.
20점의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그것도 최단 시간 20점으로 올라선 것 같은데요. 아직 남은 시간은 1분의 시간이 남아있고요. 자, 이대로 포기할 수 없죠. 한국교통대학교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이대로 경기가 종료되면 전주대학교 우주물류센터팀은 2승으로 준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22대 12 계속해서 점수를 쌓고 있는 양팀이고요. 동시에 공격해서 점수를 얻었고 다시 한번 공격을 통해서 한국교통대학교가 2점을 더 얻어갑니다. 이제 점수는 8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충분한 시간이 있고요. 다시 10점으로 점수를 벌리고 있는 우주물류센터팀.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대 16점. 자, 다시 한번 2점을 획득해서 28점. 또 한 번의 TKO입니다. 자, 이번 TKO는 전주대학교에서 났군요. 마이너스 2점 해서 26점. 경기 마무리 짓습니다. 자, 총 스코어 28대 18로 전주대학교 우주물류센터팀이 2승으로 준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자, 이번 경기 전주대학교 우주물류센터팀이 승리했습니다. 자, 이제 예선 마지막 경기입니다. B조 세 번째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국교통대학교 코드팀 대 경일대학교 글래디에이터 팀의 대결입니다. Ready. Start. 기체가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직까지 양팀 승리가 없습니다. 빨간색 기체가 글래디에이터 팀 경일대학교고요. 파란색 기체가 한국교통대학교의 코드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승리를 해야지만 준결승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퍼컷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글래디에이터. 하지만 점수로 연결은 되지 않았고요. 한국교통대학교 계속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려찍기 했으나 정확한 타격이 아니고요. 위에서 다운컷이 꽂혔습니다. 경기대학교. 다시 한번 어퍼컷이 꽂혀서 점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코드에 기다린 보람이 있는 만큼 점수로서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10점을 먼저 기록하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자, 이미 기체에서는 연기가 나고 있고요. 자, 연기가 나고 있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경기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점수와도 연결을 시켜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연기가 나니까 더 심하리가 없어 보이고요. 계속해서 정확한 타격으로 점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점수를 냈습니다. 어퍼컷으로. 힘을 내주십시오. 10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두 팀 다 져서는 안 되는 경기인데 굉장히 여유를 부리고 있는 양 팀입니다. 아무래도 컨트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정확한 타격을 내기 위해서는 컨트롤이 일단 뒷받침을 해줘야 정확한 타격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드럼 클래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자, 2점을 더 획득하는 코드팀입니다. 자, 시간은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점수 차이는 8점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이대로 승리를 지키게 되면 글래디에이터 팀이 준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겠죠. 자, 남은 시간은 20초입니다. 자, 점수는 이렇다 할 점수를 내지 못하는 양팀이고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2점을 더 추가하는 글래디에이터. 5초, 4초, 3초, 2초. 1초 경기 종료됐습니다. 예선 마지막 세 번째 매치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글래디에이터 팀이
어퍼컷과 다운컷 기술을 활용해서 14대 4로 승리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매치는 경일대학교 글래디에이터 팀의 승리입니다. 예선전 결과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A조 전주대학교 환안 고슴도치 팀이 2승으로 A조 1위로 준결승전에 진출을 했고요. 원광대학교 피닉스 팀이 1승 1패로 2위로 준결승전에 진출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문대학교 클래시 오브 드론 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B조 확인해 볼까요? 강력한 공격력을 필두로 했던 전주대학교 우주물류센터팀 2승으로 B조 1위로 준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주대학교 출전했던 두 팀 모두 준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됐군요. B조의 경일대학교 글래디에이터 팀이 방금 전 승리로 1승 1패 2위로 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코드팀도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대학교 환안 고슴도치 팀, 원광대학교 피닉스 팀이 A조에서 준결승전에 진출했고요. B조 전주대학교 우주물류센터 팀과 경일대학교 글래디에이터 팀이 준결승전에 진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직면함에 따라 드론 클래시 대회를 시뮬레이터를 통해 비대면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드론 클래시는 원래 실제 리얼 드론으로 자체 제작한 프리스타일 기체를 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 8m, 8m, 4m 큐브형 케이지와 원형 케이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6m, 6m,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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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 규모의 실제 경기장에서 진행이 되는 오프라인 형태의 드론 충돌 격투 스포츠입니다. 이런 드론 클래시의 실제 경기장과 경기룰 등 실제 리얼 대회 기반의 환경을 구현해서 시뮬레이터를 통해 드론 클래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실제와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럼 실제 드론 클래시의 모습을 얼마나 잘 반영하였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대회 준결승 첫 번째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택트 드론 클래시 시뮬레이터 대회의 준결승 첫 번째 매치. 과연 두 팀은 어떤 경기를 펼칠지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B조 2위로 올라온 경일대학교 글래디에이터 팀 대 A조 1위로 올라온 전주대학교 환안 고슴도치 팀. 과연 어떤 경기를 펼쳐줄지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의 준결승 첫 번째 매치 출발합니다. Ready. Start. 블루팀 전주대학교 환안 고슴도치 팀. 이름 굉장히 귀여운데 발음하기 좀 어려워요. 누가 이름 이렇게 지으래요. 하지만 귀엽습니다. 자, B조 2위로 올라온 경희대학교 글래디에이터 팀은 레드팀입니다. 빨간색 기체가 글래디에이터, 그리고 파란색 기체가 고슴도치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공격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암살자다운 모습을 글래디에이터 팀이 이번 경기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응원해 주십시오. 자, 점수를 올리고 있지 못하는 두 팀이고요. 계속해서 공격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정확한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분 정도는 두 팀이 서로를 한번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할지 약간 떠보는 그런 경기력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자, 먼저 2점과 1점을 획득하네요. 경일대학교가 어퍼컷 다운컷 실수 없이 내려꽂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예선전 경기를 보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12점을 몰아치고 있는 암살자 글래디에이터고요. 자, 방금 전에 공격력은 어디로 갔나요? 우리 화난 고슴도치 팀. 이름 너무 귀엽습니다. 화난 고슴도치 팀. 4점이 뒤지고 있지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2점을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글래디에이터입니다. 전략을 굉장히 잘 짜고 나왔습니다. 이미 두 기체에서는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고요. 어퍼컷과 다운컷 함께 적중합니다. 이대로 다시 한번 동시에 공격을 할 시에는 어느 한 기체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끝까지 잘 버티고 있는 고슴도치 팀인데요. 자, 화가 날대로 났어요. 화난 고슴도치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요. 자, 점수 차이는 8점 차이입니다. 와, 의외의 선전을 보여주고 있는 청부살인자, 암살자, 글래디에이터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방만 더 공격이 들어가면, 정확한 공격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점에 플러스 2점까지 4점의 점수를 획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점수 앞서고 있습니다. 8점 앞서고 있는 사이에 이제 시간은 25초밖에 남지 않았고요. 자, 두 팀 다 도망가는 듯 하면서 나의 포인트, 공격의 기회를 잡고 있어요. 자, TKO! 먼저 마이너스 2점을 따내는 글래디에이터 팀입니다. 자, 다시 게이지가 완벽하게 찬 상태에서 경기에 임하는 화난 고슴도치 팀. 정말 화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이대로 경기가 종료되나요? 이대로 아쉽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일대학교 대 전주대학교의 준결승 첫 번째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은 예상하셨나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화난 고슴도치 팀을 편파적으로 응원한 건 아니고요. 여태까지 보여줬던 이 공격력을 봤을 때 당연히 화난 고슴도치 팀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략을 너무나도 잘 짜고 나왔습니다. 경일대학교 글래디에이터 팀이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두 번째 매치에 준비하고 있는 팀은 전주대학교 우주물류센터 팀 대 원광대학교 피닉스 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현장으로 출발해 보시죠. Ready. Start. 자, 레드 팀이 전주대학교 우주물류센터 팀이고요. 블루 팀이 원광대학교 피닉스 팀입니다. 우주물류센터 팀은 위아래 공격을 준비하고 나온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먼저 다운컷으로 점수를 올리고 있는 원광대학교입니다. 계속해서 위아래 공격만 하고 있는데 얻어 걸렸어요. 다운컷. 전주대학교에서 다운컷. 다시 한번 다운컷. 움직임의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위아래 초심을 잃지 않고 다운컷 공격 또 들어갔습니다. 위아래 위아래 계속해서 위아래 공격만 하고 있고요. 원광대학교는 방향 전환을 굉장히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컨트롤로 승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운컷, 어퍼컷이 동시에 적중했고요. 전주대학교의 어퍼컷이 다시 한번 적중해서 2점 공격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앞서 나가고 있는 전주대학교 위아래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자, 스트레이트로 1점을 다시 획득했으나 다운컷으로 2점으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자, 두 기체에서는 이미 연기가 나고 있고요. 게이지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위아래. 자, 어퍼컷으로 응수. 다시 한번 어퍼컷 3회 연속 어퍼컷. 정확한 컨트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컨트롤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다운컷까지 연속 8점 득점으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원광대학교 대단한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컨트롤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고요. 한 방만 더 노린다면 TKO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퍼컷 공격으로 TKO 마이너스 2점까지 가지고 와서 총 4점짜리 공격이 연결이 됐습니다. 자, 다시 게이지 완충 상태에서 위아래
위, 아래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우주물류센터팀. 수심을 잃으면 안 돼요. 어퍼컷 공격 들어갔습니다. 2점을 더 올려놨고요. 하지만 점수 차이는 6점 차이로 원광대학교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피닉스팀 컨트롤이 좋아요. 그리고 방향 전환이 빠릅니다. 속도로서 승부하면서 좋아요. 지금 기체에서 연기가 나고 있기 때문에 2점짜리 공격과 함께 점수를 뺏어온다면 충분히 동점까지 가능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전주대학교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합니다. 위, 아래. 스트레이트로 공격 1점을 뺏겼습니다. 이럴 수가. 5점 차이 잡을 수 있나요? 아쉽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우주물류센터 팀마저 결승전 진출에 실패합니다. 자, 스코어를 보시면 5점 차이로 원광대학교 피닉스팀이 엄청난 컨트롤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따냅니다. 준결승 이 매치는 원광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이제 대망의 결승전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언택트 드론클래시 시뮬레이터 대회의 결승전 전에 3, 4위를 가리는 순위 결정전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다 같은 학교입니다. 전주대학교 환안고슴도치 팀 대 전주대학교 우주물류센터 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3위를 확정 지을 수 있을지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스타트. 레드 팀이 환안고슴도치입니다. 그리고 블루가 우주물류센터팀. 우주물류센터팀은 정말 한결같습니다. 위아래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먼저 다운컷 공격 들어갑니다. 환안고슴도치팀. 저희가 비대면으로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보 소식에 의하면 환안고슴도치팀의 파일럿이 여학생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플레이를 임한다고 생각했는데 파일럿이 여학생이었어요. 굉장히 아기자기한 고슴도치, 환안고슴도치. 이름하고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데요. 점수 2점을 더 못해서 6대1로 앞서 나가는 환안고슴도치 팀입니다. 자, 뭐하고 있나요? 우주물류센터팀. 이대로 3위를 양보할 겁니까? 자, 위아래 공격 계속해서 시도를 해주시면서 움직이고 있네요. 웬일입니까? 우주물류센터팀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한번 위아래 공격을 시도하지만 환안고슴도치 팀이 좌우로 잘 빠져나가면서 공격을 피하고 있고요. 현재 점수는 7대1로 환안고슴도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퍼컷과 다운컷 동시에 적중해서 2점씩을 올려놓고 있는 양 팀이고요. 우주물류센터팀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요. 자, 다시 한번 스트레이트 강력한 한 방 맞았어요. 또 한 번의 스트레이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위아래가 아니고 우주물류센터팀이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운컷 적중했고요. 자,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제자리에서 위아래 공격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초심을 잃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움직이면서 나의 정확한 공격을 통해서 점수를 올려서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요. 이게 웬일입니까? TKO로 2점마저 뺏겼습니다. 대단합니다. 환안고슴도치. 10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벌어진 것 같은데요. 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고슴도치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 이번엔 고슴도치가 위아래 공격을 시도해 보았으나 스트레이트 공격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자, 이제 시간은 15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다운컷 다시 한번 적중시키는 환안고슴도치. 자, 3, 4위 결정전.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 4위 결정전 경기가 종료됩니다. 언택트 드론클래시 시뮬레이터 대회 3위는
하남 고슴도치 팀이 차지하게 됩니다. 축하합니다. 드론 클래식 캠퍼스 리그 언택트 쇼케이스 2020의 발표회와 시뮬레이터 대회는 드론을 처음 접해본 대학생 팀들이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여유롭지 못하게 준비를 하였고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실제 대회가 아닌 비대면 e스포츠 형태로 진행이 되지만 실제 드론 클래식 대회는 경기장에서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든 리얼 자작기체를 가지고 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드론 클래시가 2017년 처음 출범되었을 때 첫 대회에 참가했었던 선수들이 직접 만든 기체를 가지고 약 7분 동안 치열한 경기를 펼쳤던 긴장감 넘치고 손에 땀을 쥐었던 레전드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경기 함께 하시죠. 프리스타일 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내가 치장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 경기에 참여하는 프리스타일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두 선수 간의 프리스타일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소쿠리의 공격! 자, 저 뾰족한 창에 들어가서 경기 페어리 끝내버려. 역전. 걸렸어요. 아니구나. 자, 마지막. 야, 말도 안 되는 경기. 이 두 선수의 컨트롤. 해머션 그대로 박치기. 네, 언택트 드론 클래시 시뮬레이터 대회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마지막 결승전. 결승전은 단판 경기가 아니라 3전 2성승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경기를 먼저 이긴 팀이 최종 우승을 기록하게 되겠는데요. 결승전에 올라온 팀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결승에서 하남 고슴도치 팀을 이기고 올라온 경일대학교 글래디에이터 팀 대 마찬가지로 전주대학교 우주물류 팀을 이기고 올라온 원광대학교 피닉스 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의 대망의 결승전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Ready. Start. 네, 대망의 결승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요. 두 팀의 플레이 스타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스피드를 기반으로 해서 놀라운 방향 전환에 정확한 타격까지 컨트롤로 승부하는 두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연 먼저 선취점을 올릴 팀은 어느 팀일지. 경일대학교가 레드입니다. 자, 먼저 블루. 원광대학교가 2점을 획득하고 경기 즐거운 출발을 알리고요. 다운 컷으로 경일대학교 2점 따라붙고 동점을 만듭니다. 다시 어퍼컷, 다운 컷. 4점 연속 득점 이어가고 있는 원광대학교입니다. 굉장히 능숙능란하게 플레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파일럿 두 팀 다 평상시 드론을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이 선수 둘 다 평상시에 드론을 접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소질과 재능을 보여주는 건 드론계 입문해도 될 정도로 천부적인 소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 같고요. 아이디어까지 겸비한 다재다능한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말씀드리는 가운데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났네요. 14대 8로 원광대학교가 앞서 나가고 있고요. 자, 시간은 절반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원불교의 상징인 원형 모양의 원광대학교 원모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점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경일대학교 글래디에이터 팀 다시 한번 암살자의 면모를 보여줄지요. 자, 정확한 공격 포인트로 점수를 따내면 되겠습니다. 원광대학교가 TKO까지 얻어내서 마이너스 2점까지 4점짜리 공격 이어졌고요. 와, 엄청난 공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점짜리 공격 연결하고 있습니다. 벌써 점수는 20점 후반대를 향해서 달리고 있고요. 아직 시간은 3분의 1이 약간 모자르게 남아있는데요. 27대 다시 한번 2점을 획득해서 29점 29대 16으로 13점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30초. 자, 근데 기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네요. 양팀 다 기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경일대학교는 TKO를 노리면서 2점짜리 공격을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은 15초. 스트레이트 공격으로 30점을 채우고 있는 2점 더 어퍼컷으로 32점을 만들어냅니다. 남은 시간 8, 7, 다운컷 2점 더 34. 역대 최고의 하이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초 경기 종료됩니다. 세 판 중에 첫 번째 판은 원광대학교 피닉스 팀이 앞서 나갑니다. 오늘 펼쳐졌던 경기 중에서 3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따냈습니다. 와, 이게 바로 삼위일체가 정확히 어우러진 경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엄청난 컨트롤을 보여준 거죠. 자, 1라운드는 원광대학교 피닉스 팀이 앞섰고요. 자, 2라운드 경일대학교 글래디에이터 팀. 1라운드에 두 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전략을 조금 더 수립을 한다면 좋은 플레이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2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파이팅 해주시고요. 대망의 결승전 2라운드 출발합니다. Ready. Start. 자, 방금 전에 엄청난 컨트롤로 승리를 따낸 원광대학교 피닉스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두 팀 매서운 공격으로 상대를 제압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경일대학교 특히나 강력한 공격을 보여줄 때입니다. 다시 한번 다운컷으로 어퍼컷으로 응수하고 있는 양팀이고요. 사이좋게 4대4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공격 들어갑니다. 1점 더 앞서 나가는 원광대학교. 자, 스트레이트 맞받아칩니다. 경일대학교 2점 더 연속기가 들어가네요. 자, 동점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양팀입니다. 자, 활동 반경이 경일대학교가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자, 어퍼컷 따라가서 그대로 받아쳐냅니다. 자, 기체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양팀인데 경일대학교가 조금 더 연기가 많이 흐르고 있는데 어퍼컷! 와, 기체를 구석에 몰아놓고 아주 가혹하게도 공격을 몰아놓고 있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계속해서 공격할 기회를 넘보고 있습니다. 경일대학교. 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방 더 맞으면 TKO! 마이너스 2점. 그리고 상대에게는 2점을 더 헌납을 합니다. 엄청난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피닉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상시에 드론을 접해보지 않은 파일럿입니다. 양팀 모두가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소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게 저희 드론 클래시에 한번 입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론 클래시 대회에 오시면 또 대단한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는 김현현 선수, 조진국 선수, 황명길, 형우진, 부장안의 선수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게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점수를 계속해서 벌리고 있는 원광대학교인데요. 방금 전 첫 번째 라운드에서 34점 하이런을 기록했습니다.
자, 현재 20점대 후반 27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고요. 28대 12점. 다시 스트레이트로 1점 더 29대 12. 경일대학교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계속해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0점대를 기록하고 있는 원광대학교. 어퍼컷 계속해서 기록해서 32점. 다시 한번 다운컷 34점. 1라운드와 동일한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남은 시간은 11초 남았고요. 다시 한번 TKO를 헌납했네요. 경희대학교. 이번엔 원광대학교가 TKO 2점을 헌납합니다. 남은 시간은 3초지만 2점을 더 획득하고 다시 한번 2점을 획득해서 자, 이번 경기 38점으로 최고의 점수를 기록합니다. 자, 38대 13으로 원광대학교가 언택트 드론 클래시 시뮬레이터 대회 최종 우승팀이 됐습니다. 경일대학교 글레이에이터 팀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경기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을 했는데요. 컨트롤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원광대학교 피닉스 팀 너무나도 잘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3판 2선승제 중에 2판을 연속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원광대학교 피닉스 우승! 네, 드론클래시 시뮬레이터 대회가 종료됨에 따라 드론클래시 캠퍼스 리그 언택트 쇼케이스 2020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수고한 우리 선수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론클래시 캠퍼스 리그 언택트 쇼케이스는 각 팀별 드론 제작 아이디어, 발표회, 평가 점수와 드론클래시 시뮬레이터 순위를 종합 점수를 통해서 최종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드론클래시 캠퍼스 리그 언택트 쇼케이스 2020의 대회 종합 순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위 경일대학교 글래디에이터 팀 축하합니다. 이어서 3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 선문대학교 클래시 오브 드론 팀 축하합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와 2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위 팀을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 팀 축하합니다. 전주대학교 화란 고슴도치 팀. 자, 이제 대망의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드론클래시 캠퍼스 리그 언택트 쇼케이스 2020의 우승팀 아이디어 발표회와 시뮬레이터 대회 모두 좋은 평가와 결과를 얻은 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원광대학교 피닉스! 자, 원광대학교 피닉스 팀 정말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을 한 원광대학교 피닉스 팀 포함해서 대회에 참가해 주신 4개 대학교 팀들 전주대학교, 경일대학교, 선문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생 여러분들 한 달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이것으로 드론클래시 캠퍼스 리그 언택트 쇼케이스 2020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